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이 두 번째 기어 그림 있죠. 얘를 누르시면 렌더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인터랙티브 렌더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면 얘 아이콘이 바뀌게 돼요. 여기 끄면 아이콘이 바뀌게 돼요. 요 손그림 있죠. 얘가 인터랙티브 아이콘입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얘 렌더링 타임이 느려서 대략적으로 렌더링이 돼요. 전체 렌더는 아니고 대략적인 렌더링이 완성이 됩니다. 자, 밝기를 조금만 조절해 봅시다. 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할 거예요. 자, 이때 화면을 움직이면 여기 렌더도 같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합니다. 그 종료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스탑 버튼 있죠? 여기 스탑 버튼을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인터랙티브 렌더가 종료가 돼요. 근데 인터랙티브 렌더를 쓰지 않는 이유는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렌더는 안 씁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렌더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렌더는 말 그대로 그냥 순차 렌더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프로그레시브 렌더입니다. 순차 렌더라고 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렌더링을 해요. 누구나 다 전체 이렇게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렌더링을 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운데서부터 다시 렌더링을 해오는 걸 이런 걸 프로그레시브 렌더라고 하고요. 끄고 얘를 끄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렌더가 들어갑니다. 처음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도 계산해주고 조도 재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조도 계산하고 있는 거고요. 광원을 찾아서 조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버킷을 가지고 렌더링을 합니다. 지역별로 렌더링을 해줘요. 여러분들도 프로그레시브 렌더 켜고 렌더링 해보시고 그 다음에 끄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퀄리티라는 것이 나옵니다. 렌더링 품질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낮추면 렌더링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렌더링이 이제 품질이 떨어진 상태로 렌더링이 들어가겠죠. 자, 이거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이 부분. 이 렌더 품질 퀄리티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레이트레이스하고 여기 이리디언스 맵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올리면 여기 같이 올라가요. 여기 같이 바뀝니다. 보통은 미디움 값으로 놓으시면 돼요. 평소 미디움이나 아니면 그 아래 인 로우 값으로 놓으시면 되고 내가 이거를 고품질로 렌더링해서 납품해야 되겠다 그러면 베리 하이로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내가 손으로 직접 일일이 수정해도 돼요. 수정해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바뀌냐면 이렇게 커스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 모를 때는 이 값만 바꿔주시면 돼요. 미디움, 일반적인 거, 하이나 베리 하이는 고품질 렌더로 납품용으로 할 때, 인쇄하거나 납품할 때 쓰는 게 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카메라 부분입니다. 바로 카메라인데 사실 여기 렌더는 별로
만질 건 없어요. 인터랙티브 끄고 프로그레시브 끄고 그 다음에 퀄리티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카메라로 들어오면 카메라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우리가 쓸 건 스탠다드입니다. VR 카메라 쓸 일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스테레오 카메라 역시 쓸 일 없습니다. 이건 넘어가시면 됩니다. 스테레오 카메라는 우리 쓸 일 없어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퍼처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F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를 열고 닫은 거예요. 어퍼처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이렇게 어퍼처 F넘버 조리개 값입니다. 8이면 한 많이 닫은 거네요. 보통 1, 1.2 이렇게 놓으면 다 열은 거예요. 조리개를 다 열은 겁니다. 조리개, 이 숫자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조리개를 닫으면 닫을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리개가 닫는 거예요. 이 조리개 값이 대략 이렇게 갑니다. 1이 있고 1.2가 있고 여기서부터 배수로 가요. 2가 있고 2.4가 있고 그 다음 4가 있고 그 다음에 5가 되겠죠. 8, 10, 16, 20, 32 이렇게 가요. 조리개 값이 1이면 다 개방한 겁니다. 1이면 다 개방한 거예요. 이쪽이 조리개를 개방한 겁니다. 이쪽이 조리개를 닫은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조리개를 다 열은 거, 조리개를 닫은 거. 그러니까 오히려 분수로 보시면 돼요. 조리개를 1분의 1만큼 열어라, 2분의 1만큼 열어라, 8분의 1만큼 열어라, 10분의 1만큼 열어라. 이해되시나요? 이거 분수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워요. 조리개를 32분의 1만큼만 열어라. 많이 닫은 거죠. 그럼 조리개로 뭘 조절해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게 조리개입니다. 그러니까 조리개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밝게 나오는 거고, 조리개를 닫으면 닫을수록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어둡게 나옵니다.
보시죠. 제가 조리개를 다 개방해 봤습니다. 아, 이거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요 부분만 렌더링. 여기만 렌더링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32로 해봤습니다.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1로 해봤습니다. 밝아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조리개를 닫아서 어둡게, 조리개를 열어서 밝게 렌더링을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셔터 스피드가 나옵니다. 셔터가 얼마나 빨리 열리고 닫히느냐, 이건 셔터 스피드라고 해요. 보시면 S분의 1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00분의 1초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초가 있고 100분의 1초가 있습니다. 누가 더 셔터가 빨리 닫힐까요? 당연히 그건 1000분의 1초입니다. 100분의 1초는 느리게 닫히는 거죠. 셔터가 열리고 있는 동안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셔터가 열려 있는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셔터가 빨리 닫히면 빛이 그만큼 적게 들어온다는 뜻이 돼요. 우리는 이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노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초, 2초, 3초 이렇게 셔터를 열어놓고 기다렸다가 셔터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야경에 보면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지나간 사진들 있죠. 이런 게 바로 셔터를 노출시킨 겁니다. 5초에서 10초 사이로 노출을 시킨 거예요. 뭘 노출시켜요? 필름을 노출시킨 겁니다. 셔터가 이렇게 닫혀 있는데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계속 빛이 들어오겠죠. 노출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필름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돼요? 밝게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셔터 스피드를 1초를 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하얗게 탑니다. 지금 1초일 때 이렇습니다. 하얗게 다 타요. 다 탄 거예요, 지금. 자, 취소. 자, 100분의 1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100분의 1초. 자, 다시 이번엔 1000분의 1초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이고, 1000분의 1초입니다. 그럼 빛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도 여전히 밝네요. 뭐 때문에 밝을까? 어퍼처 때문에 그렇구나. 다시요. 1입니다. 렌더. 1일 때가 이 정도 밝기가 나오고요. 자, 1000일 때. 자, 이 정도요. 좀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확실히 어두워졌죠? 이게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빛을 조절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필름 센서시티부터 어퍼처, 셔터 스피드 전부 다 빛을 조절하는 겁니다. 빛을 얼만큼 들어오게 할 건가, 나가게 할 건가,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라이트를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조명의 밝기를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값을 가지고 조절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depth of field라는 값이 나옵니다. depth of field요. depth of field입니다.
굳이 이 뎁스 오브 필드는 여기서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 픽 포컬 포인트라고 있죠.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위치를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클릭.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렌더링 하게 되면 아이고야 너무 밝다. 다시 끄고 값을 조절해 볼까요? 네, 나머진 특별한 건 없고. 자, 이 포컬 포인트를 수정할 때 여기 디포커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걸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뒤에 부분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뿌옇게 흐려져요. 지금 뒤에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뒤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초점이 맞으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일명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죠. 네, 아웃포커싱 효과가 뎁스 오브 필드 효과입니다. 요거 아웃포커싱을 주려면 카메라를 일반 카메라로 바꾸고 여기 디포커싱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금방 디포커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아웃포커싱 효과는 어디서 줘요? 포토샵에서 합니다. 여기서 안 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렌더 아웃풋에서 여기 되어 있죠.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세이프 프레임이 있고 이미지 위드 하이트가 있습니다. 세이프 프레임 같은 경우가 지금 바로 여기 화면 상단과 하단에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는 영역 있죠? 이걸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렌더링 해요. 이 위에 쪽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내용이 보이도록 우리가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얘를 끄게 되면 세이프 프레임이 감춰지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세이프 프레임이 다시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얘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세이프 프레임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익스포트를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언네임드로 해서 저장을 해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깨져서 나옵니다. 여기 회색 영역들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깨져서 나와요. 다시 봅니다. 자, 세이프 프레임을 껐습니다. 파일, 익스포트, 2D 그래픽. 자,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저장을 해보죠. 여기 있네요. 깨끗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회색 테두리가 있었죠. 지금은 회색 테두리가 없어졌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트 할 때는, 익스포트 2D 그래픽으로 할 때는 세이프 프레임을 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렌더링해서 결과물을 내보낼 때는 세이프 프레임을 켜셔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얘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디멘전, 바로 얘입니다. width, height. 바로 이 크기예요. 렌더링된 이미지의 크기를 말합니다. 지금 800에 450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스펙트 레이소, 가로 세로 비율이 16대 9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눌러보면 뭐 1대1이라든지 4대3이라든지 5대4라든지 4대5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4대 3 비율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비율. 종이가 보통 4대 3 비율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놓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A4 사이즈로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여기다가 적어야 될까요?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이렇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4 사이즈, 가로 사이즈가 얼마예요? 297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거기다 0을 하나 더 합니다. 2970 이러면 A4 사이즈로 출력했을 때 딱 맞게 출력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A3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420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원래는 이 수치는 아니에요. 원래 이 값이 아니에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 값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칠판에도 좀 적어 드릴게요. 세이브 이미지 렌더링된 결과물을 자동 저장해 주세요. 어디다가? 지금 내가 지정하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의 공유 폴더에다가 자, 오늘 날짜 3월 15일 네, PNG 파일로 자동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왜 필요할까요? 고품질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저도 충분히 경험해 봤어요. 6시간, 8시간 충분히 경험해 봤어요. 렌더링 걸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렌더링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저장한다고 컴퓨터 손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운돼요. 아무리 좋은 PC라도 그건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켜놓는 겁니다. 렌더링 다 끝나면 그 결과물 자동으로 저장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렌더링 끝나면 얘가 자동 저장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한번 리부팅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 확인하는 거예요. 자동 저장입니다. 렌더링 자동 저장. 이게 꼭 필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겠죠. 왜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 없잖아요. 이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 여기 세이브 있죠? 여기 세이브 저장 있죠? 얘 누르면 현지 채널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이게 저장이에요. 지금은 렌더링 하는데 얼마 안 걸린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렌더링 되어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버켓으로 렌더링을 합니다. 지금 이게 A4 사이즈 출력 사이즈입니다. 렌더링이 저렇게 들어가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렌더링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죠. 아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거 렌더링 하나만 해서 자동 저장해 보시죠.
자,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아래 항목 여기 environment라고 나옵니다. 아니, environment 있죠? 여기 배경입니다. 여기 배경의 밝기입니다. 얘가 배경의 밝기고 얘를 눌러보면 맵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맵은 누구냐면 바로 스카이. 그래서 뒤에 배경이 하늘 배경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뒤로 가죠. 백.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오버리드를 눌러보면 여러가지 인바이러먼트, 즉 대기 환경 효과가 나옵니다. 리플렉션에 대한, 반사에 대한 나오는데 그 중에 GI 값에 대해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스카이라이트가 이제 GI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세컨드리 레이, 다시 말해서 빛이 프라이머리 레이 말고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해 주는 것을 GI라고 하고 그 GI에 대한 밝기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올리면 GI 값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많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 값을 1로 놓고 렌더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일 때 이 정도의 밝기가 나와요. 자, 1일 때 이 정도고요. 제가 항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0으로 올려보죠. 10일 때입니다. 렌더링. 그러면 이 부분이 더 밝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아리엘 퍼스펙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리엘 퍼스펙티브.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는 현상이냐면 되게 아주 멀리 바라봤을 때, 아주 먼 곳을 바라봤을 때 일어난 현상인데, 여러분들 고속도로 다니면서 먼 산 보신 적 있죠? 어떻게 보이나요? 잘 보이죠? 네. 하얗게 보입니다. 멀리 있는 산들은 하얗게 보여요. 왜 하얗게 보이냐면 이게 이제 사람의 눈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가까이 있는 건 유채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멀리 갈수록 원근감에 의해서 색상이 사라지고 무채색으로 하얗게 보이게 돼요.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게 바로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근데 이 아리엘 퍼스펙티브를 체크하고 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비저블리티 레인지, 가시 범위가 단위가 미터입니다. 6000m예요. 가시 범위가 6km가 되는 거고 앰모스피어릭 하이트가 6000m입니다. 6km. 앰모스피어릭이 뭐냐면 안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뿌옇게 안개를 둘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보죠. 비저블리티 레인지를 제가 50m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안개 낀 거 보이시나요? 가시 범위가 50m예요. 그러니까 50m 안쪽에 이렇게 안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객체에 대해 적용하는 건데 이 가시 범위를 땡겨옴으로 인해서 가까운 곳에 가시 범위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안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높이도 낮춰볼 수 있어요. 앰모스피어릭 하이트, 즉 이 안개의 높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가시 범위를 더 당겨 볼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낮춰봤습니다. 1m로. 그러면 이렇게 밑에 안개가 낀 이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지금 1m를 기준으로 해서
1m 아래는 안개가 끼고 위로는 안개가 없죠? 이런 안개가 있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런 안개가 있어요. 물안개 같은 거요. 그러니까 물안개가 그렇죠.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안개죠. 그러니까 가시범위를 더 넓게 주고, 가시범위를 더 멀리 주고, 안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범위를 100m로 주고, 높이를 0.5로 주고,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흐릿하게 안개가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아주 흐릿하게 아래쪽에서 위로 안개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제 특별한 건 다 했어요. 됐고, 매티리얼 오버리드는 거의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질을, 지금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무시하는 겁니다. 이 들어간 재질 무시하고, 내가 지정한 재질로 입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단색으로 재질을 넣어버리는 걸 매티리얼 오버리드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만 확인할 때 쓰는 게 매티리얼 오버리드예요. 역시 쓰지는 않아요.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이거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매티리얼, 재질, 오버리드, 덮어쓰기. 내가 여기서 지정한 색상으로 재질 덮어씁니다.